나이를 먹다 보면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나 친구들은 대부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락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나 경조사가 있어 참석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연락 온 옛 지인이 경조사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한다면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70대 진 씨의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 씨는 은퇴한 지 10년이 넘은 사람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들과 친분을 쌓았던 진 씨지만 은퇴를 하고 나니 옛 동료들과는 소식이 뜸해지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이나 오랜 친구들과만 꾸준히 만나며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 동료였던 황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진 씨, 잘 지내? 요즘 어떻게 살고 있어? 내가 바빠서 연락을 통 못했네. 진 씨는 오랜만에 연락 온 황 씨가 반가웠습니다. 황 씨 오랜만이야. 웬일로 연락을 다 했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나야 뭐 잘 지내고 있지. 너무 연락이 없어서 나를 까먹었나 싶었지 뭐야. 그땐 연락도 안 받더니. 진 씨는 황 씨와 회사에서 굉장히 친한 동료였습니다. 그러나 은퇴한 이후 연락을 잘 안 하게 되었고 점점 멀어졌던 사이였죠. 게다가 저번에 진 씨가 연락했을 때 황 씨는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 뭐 별거 있나? 그냥 오랜만에 연락했지.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네. 그나저나 말이야. 요번에 옛 회사 동료들끼리 모이기로 했는데 너도 괜찮다면 참석하지 않을래? 진 씨는 안 그래도 요즘 많이 외로운 상태였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 새로운 경험을 하기는 쉽지 않았고 옛 지인들과만 만나다 보니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어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죠. 그럴 때 마침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 오랜만에 모인다고. 좋지, 나도 참가할게. 언제인데? 황 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쯤에 모일까 하는데 시간 괜찮지? 그냥 몸만 와 밥은 내가 살 거니까. 진 씨는 밥까지 산다는 황 씨의 말에 문득 조그마한 불안을 감지했습니다. 응? 우리끼리 모이는데 밥을 왜 너가 사는데?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에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연락도 안 하고 그랬어서 미안해서 그래. 시간 내주는 것도 고맙고 몸만 오면 돼, 알았지? 진 씨는 찜찜하긴 했지만 연락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말에 흔쾌히 수긍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옛 동료들과 오랜만에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 다들. 어쩌다가 이렇게 다들 모였는지 황 씨가 고맙구만. 그러게 말이야. 황 씨가 웬일로 이런 일을 다 꾸몄는지. 회사 생활할 때도 모임을 잘 꾸리기도 했지. 황 씨는 사실 회사를 다닐 때에도 모임을 주최하는 사람이었죠. 내가 뭘 한 게 있나? 연락도 하고 밥도 먹고 자주 얼굴도 보고 좋을 것 같으니까 모이자고 했지. 우리 예전에 회사 생활할 때 기억나? 황 씨는 옛 이야기를 꺼내며 모임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진 씨는 오랜만에 추억에 젖으며 친구들과 재밌게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모임이 끝나갈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진 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황 씨, 이런 모임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니까 너무 좋네. 그러자 황 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너무 즐거웠어. 앞으로도 자주 만나자고. 이렇게 얼굴도 보고. 그리고 갑자기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황 씨 아들의 청첩장이었습니다. 모임을 핑계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들의 청첩장을 나눠주면서 참석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모임을 할 때까지는 좋았으나 문득 찜찜한 느낌이었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 씨는 당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또 만날 생각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참석해야지. 그럼 이때 또 모이면 되겠네. 좋지. 오늘 못다 한 얘기 그때 또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진 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분이 오묘하고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으나 친구들과 오랜만에 얘기한 걸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진 씨는 청첩장을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황 씨 아들이 결혼을 한다네. 같이 갈 거지? 이번에 영숙이도 온다고 하더라. 같이 경조사에 참석해달라고 얘기하자 아내는 상당히 불쾌해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뭐? 황 씨? 아니, 우리 아들 결혼식에는 참여도 안 하고 연락도 없었잖아. 그렇습니다. 황 씨는 사실 진 씨 아들의 결혼식 때 온다고 했지만 오지도 않고 나중에 미안하다는 연락 한 번도 없었죠. 아니, 그때 바빠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고 참나. 퍽이나 바빴겠다. 그냥 오기 싫어서 그랬던 거잖아. 돈 나가는 게 싫어서. 그리고 바빴으면 나중에 바빠서 그랬다고 연락이라도 왔어야지. 안 그래? 진 씨도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 씨는 황 씨가 모임도 주최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였죠. 그럼 어떻게 하지? 얼굴도 보고 밥도 얻어먹고 왔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 내가 못 살아 정말. 그니까 왜 간다고 했어? 생각해 본다고 했어야지. 진 씨의 아내는 못마땅해 했지만 이미 밥도 얻어먹고 간다고 얘기를 해둔 진 씨를 원망하며 결국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황 씨 아들의 결혼 당일날 진 씨는 축의금 30만 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30만 원이나 내? 우리 아들 결혼식에는 참석 안 했잖아. 그만큼 낼 필요 없어.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이 정도도 안 내면 내 체면이 서질 않아. 체면은 무슨 체면이야? 우리 앞으로 돈 들어갈 곳도 많아. 15만 원만 해도 충분해. 황 씨는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해. 진 씨는 아내의 말에 공감하며 15만 원만 축의금을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축의금 15만 원을 챙기고 황 씨네 아들 결혼식장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황 씨, 아들 결혼 축하해.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많이 먹고 가. 황 씨네 아들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고 황 씨도 굉장히 바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우리끼리 이야기 나누자더니 사람들 많이 와서 별로 얘기도 못 하겠는데? 그러게 말이야. 황 씨가 인기가 많네. 그래도 좀 있다가 오겠지. 진 씨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황 씨는 처음 인사만 몇 마디 나눌 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몇 마디만 나누러 올 뿐 모임 때처럼 이야기를 하진 못했습니다. 다음번 모임 때 이야기 많이 하자고. 이번에 내가 너무 바빴네. 미안해. 아니야. 아들 결혼식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와서 좋겠어. 다음번에 이야기하면 되지 뭐. 그래, 다음번에 보자고. 우리 어차피 앞으로 모이기로 했잖아. 그렇게 진 씨는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만 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진 씨는 모임을 하기로 했던 황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 씨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하루가 지난 이후에도 연락을 했지만 되돌아오는 건 연결되지 않는 통화음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진 씨는 결혼식 날 만났던 친구들 중 한 명인 영숙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영수가, 우리 이번에도 한번 모이기로 했잖아. 기억나지? 진 씨. 맞아, 우리 모이기로 했지. 근데 황 씨가 연락이 없던데? 그래, 너도 연락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전화해도 안 받더라고. 또 잠수 탄 거 아니야? 결혼식 때문에 잠깐 연락했다가 연락 안 하고 뻔하지 뭐. 뭐라고? 황 씨는 그렇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진 씨는 황 씨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 씨는 그 이후로 경조사에 참석해달라는 말을 들으면 황 씨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경조사를 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 씨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어떤 분들은 깊은 공감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그럴 일이 없다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퇴직을 하고 나서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 옛 동료들은 대부분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처음부터 목적을 꺼내기 민망하여 추억 얘기로 시작했다가 잘 지내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묻기도 하지만 마지막엔 진짜 목적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돈과 관련되어 있거나 경조사에 참석해달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예전에 오랜 옛 친구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아들이 결혼하니 얼굴 좀 비춰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다는 것을 핑계로 경조사비를 모으려는 목적도 있었겠죠. 많은 분들이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을 인맥 관리의 노하우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조사 비용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경조사 비용의 대부분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기도 하죠. 나이를 먹다 보면 경조사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마련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많은 분들이 월 2회를 가장 많이 뽑았다고도 하죠. 최근 은퇴 후 적절한 노후 생활비는 210만 원으로 추정되는 데 비해 여기에 경조사 비용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최소 250만 원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경조사 비용은 꽤나 큰 비용을 차지하기도 하죠. 그래서 노년기에는 인간관계를 복잡하지 않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친한 사람들의 경조사만 참석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고는 참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의 경조사를 참석했다가 진 씨처럼 배신을 당할 수도 있죠. 가족들을 우선순위로 챙기고 그 다음에는 동반자의 지인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들만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퇴직 후에는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단골로 등장하는 비용 중 하나가 경조사 비용이라고 하죠.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보면 경조사비는 결코 쉽게 줄일 수 있는 지출이 아닙니다. 퇴직하고 나면 삶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회사가 사라지니 마음속 한켠에는 공허함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톨이가 될까봐 두려워 누군가와 연결되는 기회라면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경조사이기도 하죠. 게다가 많은 분들이 체면 때문에 경조사 참석을 거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변함없이 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누군가에게 돈에 인색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조사 비용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습니다.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건 나 혼자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친한 친구 한두 명, 가족들만 있어도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도 진정으로 축하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슬픔에 공감하는 경우에만 경조사에 참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60대 이후 퇴직을 하게 되면 인간관계를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녔던 회사 사람들은 대부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직장 동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만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직장에서 형성된 관계가 은퇴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관계가 기반이 약해져 서서히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가 다가오면 일상에서 자연스레 줄어드는 만남으로 인해 이러한 관계들은 점점 희미해지고 마침내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확인해 보세요. 직장 동료나 업무상 만난 사람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연락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퇴직하기 전에는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은퇴 시점에는 주변 인간관계가 대부분 업무 관련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자신의 노후를 독립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이전에 다니던 회사의 동료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만날 수는 있지만 그 대화들은 종종 나와 더 이상 관련 없는 과거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더 이상 나의 현재나 미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계획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다양한 취미와 활동을 탐색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퇴 생활을 보다 풍요롭고 활기찬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면 혼자인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살아온 날들에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탐구하며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러한 과정은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동시에 자신의 건강과 웰빙을 챙겨보세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만의 공간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개인의 취향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집안 정리와 장식을 통해 자신만의 안식처를 만들고 이곳에서 평화롭고 안락한 시간을 보내세요. 이처럼 불필요한 경조사 비용을 줄이시고 그 비용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현명한 노후 생활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인생의 소리꽃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